마약 수사 외압 사건은 영등포 경찰서 김찬수 서장 산하 백혜룡 경정 이끄는 수사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을 검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42kg의 마약을 몸에 감고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했다고 자백했고, 추가 조사에서 화물로 32kg의 마약이 세관을 통과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총 74kg의 마약이 적발되었고, 이는 시가 약 2,200억 원,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필로폰 단일 적발 사례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밀반입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백혜룡 경정은 이를 언론 브리핑에서 공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경찰서장 김찬수와 세관 고위 간부들로부터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제외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백혜룡 경정은 이에 반발했지만 결국 수사팀은 사건에서 배제되고, 백혜룡 경정은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경찰서 서장 김찬수는 승진하여 대통령실로 발령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통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문회에는 외압설을 처음 제기한 백혜룡 경정과 그와 통화한 김찬수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백 경정은 김 서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수차례 용산을 거론하며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월 14일 백혜룡 형사 2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준비를 하죠. 그래서 중국 조직과 말레이시아 조직과 한국 조직이 연계된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죠. 김찬수 서장은 앞장서서 하는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이런 역할을 하셨다고 해요. 하고 압수를 27.8kg을 하는 성과를 올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랑을 좀 하고 싶으셨고요.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셨고, 여기 칭찬도 받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소기의 성과가 대내외에 제대로 알려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직접 챙기라고 얘기 들었죠. 이 브리핑이 준비가 됩니다. 브리핑 약속도 하고 같이 준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뀌셨어요. 그죠? 백혜룡 경장과 통화에서 백혜룡 경장 얘기로는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라고 백혜룡 수사팀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녹취 좀 틀어주십시오. 소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안 거예요. 이게 서울청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장님. 저는 옷을 벗을 각오까지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좀 너무 나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일단은 보고를 계속 해야지 저희가 뭐 지원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왜 용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죠?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그런 언급을 하기에 말도 안 되는 맥락 없는 얘기인 것에 화를 냈던 이 맥락으로 보면요, 소장님, 맥락으로 보면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브리핑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수사 방향이 바뀌고 10월 6일에는 이첩 지시가 나왔다는 얘기가 돌면서 백혜룡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됐고, 해체된 적이 없습니다. 백혜룡 수사팀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고, 본인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됩니다. 이쯤 되면 경찰이시잖아요. 수사를 어떻게 방향을 몰고 가야 될까요? 오전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용산은 언급한 적 없다는데 지금 누가 위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김찬수 소장이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녹음 내용에서 김찬수 행정관 용산 언급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느끼셨습니까, 당시에? 그 당시에 조금 발을 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제가 그러니까 봤기 분위기가 때문에 계속 수사를 같이 하다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신 그렇습니다. 거를 느끼신 거지 않습니까? 서울청장님 9월 18일 오고 난 그래서 뒤부터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서장 지시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박정훈 대령의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박정훈 대령이 왜 그와 같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직속상관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런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한테 직속상관은 김찬수 경찰서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10월 6일 날 이첩 지시 이후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첩 지시한 이후에 수사팀이 해체됐습니다. 사실상 해체됐죠. 그렇죠. 그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사는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엄청난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어던 그 수사의 일부가 좀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쫓겨난 마당에 그 수사팀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수사 중단이 왜 됐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경찰에서 이 수사를 중지시키거나 중단시킬 이유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 수사 자체가 상향식으로 진행돼 왔잖아요. 단순 투약자부터 소규모 유통업자, 대규모 유통업자,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조직, 그 다음에 말레이 조직과 세관이 연계된 그런 상황. 그 과정에서 삿된 게 1도 없습니다. 이런 수사를 보통 우리는 수사를 참 잘했다, 훌륭하게 했다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누구나가 칭찬합니다. 국정원이나 관세청의 제보를 받고 화물을 압수를 해가지고 100kg를 압수했다고 그래 훌륭한 공적이죠. 그렇지만 수사의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를 경찰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산문 그 형사과장이나 지휘부에서도 영등포 공이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사실 차고 넘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물이. 이번 사건은 경찰과 세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연루된 복잡한 권력 구조 속에서 진실이 가려진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혜룡 경정은 계속해서 외압의 존재를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찰과 세관 측은 외압 의혹을 부인하며 각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드러날 전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